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단양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종기입니다. 오늘은 단양군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후보 두 분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60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서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의 후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동진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근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으며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82조 2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또한 토론에서 주어지는 모든 의제는 단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 엄정하게 선정된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분 동안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며 CJB 청주방송,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보들의 기조 발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유권자에게 드리는 인사와 더불어 출마 이유와 포부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진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단양군수 후보 김동진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 중국은 도시봉쇄 등으로 유가는 물론 농산물 등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이자율을 인상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대출에 의존해 버텨왔던 군민 여러분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민생 안전부터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단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김문근 후보에게도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단양군수 후보 김문근입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바른 선택과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신 위대한 군민 여러분, 단양군이 지금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때는 위기에 강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다시 성장하고 우리 모두 함께 자사는 단양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김문근은 단양군과 충청북도를 거치면서 실력을 검증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 단양군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반드시 가슴 벅찬 단양시대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열겠습니다. 비교할수록 김문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이번에는 두 분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1분 30초씩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단양군은 충북 관광 1번지로 불릴 만큼 지역 경제에 있어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코로나19 이후 여가 문화의 변화와 관광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양군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국민의힘 김문근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단양에서 관광이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아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단양은 1천만 관광객을 넘어 2천만 글로벌 관광 시대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관광 기대에 부응하는 제반 여건 조성은 물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관광 정책을 유지하면서 공공부분 시설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 야간 관광, 겨울철 관광을 개발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관광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양백산 두산지구 하늘플라이 관광지를 개발하고 시루섬 주변 종합관광지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각 지자체별로 단양군 문화체험단을 구성하고 전국 단위 충북 도민회와 단양군 재경 향후회를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에 단양군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우리 단양을 적극 홍보토록 함으로써 관광 단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김문근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꼭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양군의 관광 활성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진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우리 지역은 83%가 임야로 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부지는 10% 남짓하여 농업과 제조업 또는 산업도시로 특화하기에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에 역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보고, 놀고, 자면서 지역 내에서 충분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지역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한호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입안하고 준비한 관광산업 등을 잘 마무리하여 관광 단양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천만 관광객 동선과 실태를 전문가적 시각에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남한강의 아름다운 호반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체리형 관광산을 새롭게 개발하고 아름다운 야경을 확대시켜 지역경기 활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단양군 전체의 관광지가 청정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고 시내 곳곳이 가는 곳마다 스토리와 감동이 있는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광 단양에 대한 정책들 두 분 후보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 각각 8분씩 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 아니오로 단답만을 요구하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가 발언 도중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논쟁은 제재한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김동진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군수 역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김문근 후보 처음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 유한호 군수의 20여 개의 핵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였다가 후에 여론이 좋지 않는지 사업들을 다시 이어간다고 하셨죠? 네, 제가 전면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수 자리는 누가 있든지 간에 계속 인수인계가 되고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는 있을 수 없고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 취할 건 취하고 또 보완 발전할 건 발전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전면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전면 재검토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그러면 20여 개의 핵심 사업 중 대강면 올산리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건립과 단성면의 명성문화마을 조성, 매포지역 평동지구 풍수의 생활권,
그 용치면 북벽지구 테마파크 조성 등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제가 20대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토는 못했고, 아직 제가 이제 군수가 된다면은 그러한 것을 현장 방문도 하고 또 뭐 도면도 보고 사업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해관계인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아까 말씀하신 울산리 그 건도 알고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은 이미 계약되거나 큰 문제가 없다면은 계승 발전해서 더 플러스 알파에서 잘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개 사업의 그 아까 종합적인 검토라고 하면 아무리 그 선거 기간이라고 하지만서도 대략적인 그 추진 사항이 사업이 뭐며 또 추진 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라고 하는 정도는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뭐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한번 책자를 하나하나 보고 이 준비를 현재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나중에 그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또 지역적으로부터 누락된 건 없는지, 나중에 이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또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은 과단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일은 없는지 라고 하는 정도는 사전에 좀 파악을 좀 하고 이 공약사항에 좀 얘기가 돼야 사항이 아닌가 좀 이제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말씀과 비슷한 그 이야기인데, 제가 제 공약을 다 그 연구하고 만드는 그런 것도 상당수 작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한호 군수님의 20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비판하거나 또 그 현장에 가보거나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고, 제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은 그쪽 업무 담당 부서 직원들도 있고 이해관계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협의를 하고 경청을 해서 판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제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관광 관련 사항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항공 관련 대학 분교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서대학교, 세안대학교 등 4년제 항공 관련 학과와 인하공전, 수원과학대 등 2년제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김웅근 후보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예, 간단하게만 좀 해주세요. 예, 그 2년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관련되는 전문가들과 많은 협의를, 전문가들 또 관계인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4년제 대학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합치면은 한 10 내지 20개 예, 학과가 있습니다. 저 됐습니다. 그건 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4년제 대학교도 학생들 전체를 그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앞으로 이 본교 학생이 다 안 될 경우는 20년 안에 그 전교 그 절반이 안 되는 게 폐교가 된다 하는 이런 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보면 또 제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항공 관련 인프라가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도 열악하고 적자가 날 것이 자명한 이곳에 굳이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또 빌공짜 공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학생 수는 인구는 자꾸 줄고 하는데, 전문대학이라든가 대학의 학생들은 자꾸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 학생 수 유치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항공 관련, 예, 제가 한 이 가지만... 정비 관련되는 학과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특수합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좀 한참 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세 번째 그 전통시장 그 100m에 지난번 그 토론회 때
그 주차 타워를 건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단양읍의 문제는 그 휴가철이나 주말에 극심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꼭 해야 할 과제라고 본인도 생각하는데 그러나 김 후보님이 생각하는 전통시장 100m이나 주차타워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100m라고 안 그랬고요. 뭐 정확한 먼저 꺼내건 라인 저기 에어라인 제 말씀 드려보세요. 예. 거리를 그 100 내지 200m 또 150m 하다가 지난번에 150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가까운 데 위치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도 몇 가지 그 대안, 그 장소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지를 어느 곳이라고 이 특정 지역을 딱 집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됐고요. 서너 곳이 예비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이 도로 폭도 좁고 사실 이 주차 타워를 설치하자고 해서 상가를 일부를 뭐가 철거하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출이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선형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길로 제가 보는데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마 전통시장 또는 상가 면적이 더욱 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은 감안해 볼 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꼭 그 상가, 그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개인 주택이라든가 또 다른 그 장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저도 서너 군데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도권 토론 김동진 후보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문군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8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저는 그 제1의 공약을 3만 인구 회복을 제1의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로 인한 지역 분열이 우리 인구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단양 군수 선거는 조금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님께서는 지연과 학연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을 편가르게 한다든가 갈라치게 하는 그것을 선거 프레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치 병폐를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우리 지역에 도입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런 행태는 지역 분열을 낳고 단양군의 인구 증가와 정주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선거의 당락을 떠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선거 풍토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이 선거 캠프를 총괄하고 있는 정당 선거사무소장이 단양군 사랑방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을 보면은 단양에서 학교를 나온 김동진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단양 지역 정치를 타 지역 고교 동문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글이 보이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선거 캠프에서 선거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후보가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 후보님께서는 네거티브가 없이 페어플레이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는데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 다짐에는 변화가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밴드라든가 각종 SNS에서는 김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유독 저와 관련된 글에는 공격과 악성 댓글이 넘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네, 좋습니다. 카메라 여기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에 현수막이 단양의 자존심, 단양인이 지키자 이런 현수막이 지금 수십 장이 우리 단양 지역 곳곳에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문구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거 때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이 옳지 못한 역사가 떠올라서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보면은 부착 명의도 뭐 슬로건인지 단양의 미래 우리 손으로 뭐 이런 그 기관인지 단체인지 슬로건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김 후보님 측에서 붙인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직접 하지 않았다면 뭐 예. 간접했다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 청년에서 지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청년회에서. 예, 예. 그러면 제가 그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한 거겠죠. 단양의 미래 우리 손으로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그건 제가 그건 붙인 그 청년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뭐 가지고 단체인지 뭐 기관인지도 모르십니까? 했겠죠. 예, 예. 정말 모르십니까? 예,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요 뒤에를 잠깐 비춰주실까요?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단양의 미래 우리 손으로. 이러한 이 밴드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밴드는 그 유한우 군수님께서 금년 초에 한우사랑이라는 밴드를 만들었다가 얼마 전에 이런 이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밴드에서 보면은 가장 그 문제되는 것이 김동진 후보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격려하시고 저에 대해서는 악성 댓글이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김동진 후보님께서 직접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아니, 그 내용이 뭐 지금 어떤 겁니까? 그게? 모르시는 곳에 예. 본인이 글을 직접 올릴 수가 있는가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예. 잠깐 이거 봐주시죠. 그럼 이렇게. 봅시다. 네. 김 후보님께서 직접 사진과 함께 올렸었는데, 근데 아까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르는 밴드에서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이제- 직접 예. 올렸는가요? 직접 올린 거는 제가 아닌데 이게. 직접 올리지 않고 예, 그럼 다른 사람이 뭐 대신해서 비서가 올렸던가요? 글쎄, 이거는 제가 뭐 직접 올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하겠네요. 네, 좋습니다. 직접 예. 올리지 않았다. 예. 지금 여기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이고 우리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겉으로는 정책 대결, 페어플레이 한다고 해놓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로 나가는데 또 알면서도 모르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 김문근이 단양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포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향은 단양이죠. 그런데 왜 단양과 매포를 갈라치게 하려고 그러죠? 우리 좁은 단양에서 2만 8천 명까지도 무너졌는데 우리 매포 사람, 단성면 사람,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사람은 단양 군수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특정 학교 출신만 단양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능력이 있고 지역을 사랑해도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 국민 여러분, 우리 단양의 인구는 줄고 줄어서 2만 8천 명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좁은 지역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지연 학연으로 갈라치게 하는 이 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화는 우리 단양군이 인구 늘리기는 물론 화합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귀농귀촌도 안 됩니다. 선거는 일꾼을 선출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어야 후유증도 남지 않고 화합이 됩니다. 좁은 지역에서 읍면을 갈라치게 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상진과 도전 별곡도 갈라쳐야 됩니까? 한 마을에서도 양진말과 음진말을 갈라쳐야 됩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분열이 아닌 화합하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정의로운 우리 국민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네.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두 후보의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마쳤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 드리고 그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은 인구 감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단양군은 충북의 11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단양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문군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3만 인구 회복을 제1의 공약으로 내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한때 우리 단양군은 9만 4천여 명까지 인구가 이르렀었는데 지금은 2만 8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우리 단양군은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3만 인구 회복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과감하고 특단의 정책과 노력,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3만 인구 회복 범군민운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공공기관, 연수원, 대학교 분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 물론 영유아 누리과정 보육 예산 증액 등 적극적인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그리고 특히 관내 출퇴근을 지향토록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중학교 폐교 방지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인구 소멸위기 대응 대책과 연계 추진하되 특히 단양군 자체의 자구 노력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진 후보의 해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지방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은 자연적 감소도 있지만 사회적 감소로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대 위주의 기존 사회 정책만으로는 지방 소멸 문제의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입을 늘리고 전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지방 소멸 대응 위기 투자 자금을 잘 발굴하여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며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 지원, 교육 등을 통한 홀로 설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귀촌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근본적인 대처로 할 것이며 인구 변화가 가져올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인구 증가 지원 시책을 잘 이어가는 한편 새로운 정책과 기회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미래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후보의 단양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단양군에서 시멘트 산업은 아주 비중이 큰 경제 산업 중에 한 분야입니다. 최근 시멘트 생산 과정에 폐기물 과다 사용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 지역 보상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과 관련해서 환경 오염 감축 대책과 피해 지역 보상 방안에 대해서 후보들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진 후보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시멘트 자원시설세 법제화 노력으로 국회 회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산업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엄태영 국회의원님이 중심이 되어 톤당 500원의 기금을 들고 나와 전국적으로 시멘트 자원 시설세가 무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 권한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국회의원이 아닌 군수나 지역 주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주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는 정부에서 지역에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설치를 하였고 또 저장 수수료도 받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심한 환경 폐기물을 반입하는데도 이렇다 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폐기물을 세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연간 300~400억 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 충분히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문근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0년 동안 시멘트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었습니다. 단양 경제의 대동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환경과 건강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적 성장의 시대에서 삶의 질이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시멘트사에서는 점점 더 많은 폐기물을 단양에서 처리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군수가 중심을 제대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세법을 추진하면서 시멘트사가 주관하는 신성장 동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은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최선책으로서는 폐기물 소각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차선책으로는 세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되 이를 재원으로 환경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간에 우리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두 분 후보의 공통질문 들어봤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상대 후보 자질 검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10분씩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규칙은 전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문근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우리 김동진 후보님은 제가 공직 초임 시절 옆자리에서 앉아서 일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청으로 전입할 때에 따뜻한 인정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여러 가지 감회를 느끼는데 어쨌든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선의의 경쟁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네거티브 없이 페어플레이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고 기대했는데 5월 3일자 모 신문 기사를 보면 비방보다는 정책 대결로 흑색 선전보다는 상대 후보의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토론회 시 인신공격성 발언과 지연 학연으로 갈라치기에 의한 군민 분열 쪽으로 몰아가는 그 구태 정치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다소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후보자님께서 이야기하는 정책 대결인지 페어플레이인지 또 상대 후보인 저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좀 동의보다도 어떤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좀 일부 좀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상호간에 또 좋은 얘기만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글쎄, 예. 아까 말씀드린 예. 그 보도 자료에 있는 대로 비방보다는 정책 대결, 흑색 선전보다는 상대 후보의 장점
뭐 그런 쪽으로다가 스스로 말씀이 계셔서 그걸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도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 후보님께서는 지난 2010년부터 14년까지 그 당시에 한나라당으로 군의원을 하시면서 후반기 의장 선거 후에 한나라당을 탈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까? 예,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탈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당에서 이제 저를 이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는 당이 미워서 탈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에서 또 저를 배신했기 때문에 저는 탈당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네. 그로부터 2년 후죠. 2014년 민주당,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네. 민주당으로 군수선거에 출마하시고 그 후 민주당을 탈당하셨는데 언제쯤 탈당하셨죠? 2016년인가요? 2016년 되겠네. 2016년 말이나 17년도 예, 좋습니다. 정도. 예. 저도 그 점으로 기억합니다. 예. 근데 그해, 즉 2016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당시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였던 김기용 후보님을 적극 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까도 우리가 같이 얘기했지만 저는 정당을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때에 즉 민주당원 신분으로 우리 당 후보인 보수당이죠. 김기용 예비 후보를 돕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김기용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그 후에 제명당해서 탈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와전된 예, 어느 것이 얘기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와전된 얘기고요. 사전에 다 탈당을 하고 그냥 자연인으로 있을 때 먼저 그렇죠. 먼저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럼 그 당시에 탈당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아까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이유는 그건 제 건강상으로요. 건강상으로. 예.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후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내 마을에 다니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다시 민주당으로 출마하셨습니다. 예. 혹시 이번에 만약에 낙선된다면은 민주당을 또 탈당하실 겁니까? 제가 낙선이나 당선이 돼야 되죠. 왜 그런 낙선을 먼저 얘기를 하시는지. 탈당. 지난번에 저는 낙선 후에 탈당하신다 그랬으니까. 탈당을 목적으로 해서 제가 여기 오면서 선거를 출마한 게 아니고 네. 저는 당선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당선해서 계속 당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단양구수 낙선 후에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그와 관계를 대입시켜 본 거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건강상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당적을 자주 변경하시는 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 후보님의 정체성이라든가 정치적 신의가 좀 가볍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가 많은데 그렇다면 김 후보님의 공약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 흠결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우리 국민의힘을 어떠한 경우라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인연과 의리를 소중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도 될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예. 아니고 얘기하는 중에 내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제가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김 후보님께서는 최근 5년간 체납하신 세금이 947만 3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맞습니까? 지금 이 체납한 거를 내용을 직접 한번 보셨습니까? 선관위 홈페이지에 그거를 보니까 970 몇만 원을 직접 그걸 확인을 하셨냐 묻는 겁니다. 홈페이지만 봤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납부하셨는지 그것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묻는 거는 이걸 확인을 하고 물을 걸 물어야지 그걸 아닌 거를 제가 체납했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유권자한테 내가 완전 체납돼 있는 걸 지금 볼 건데요. 그건 아니죠. 그걸 확실히 알고 그러면 본인이 선관위 홈페이지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체납을 한 건지 가족이 한 건지 그걸 알고 저한테 물어야지. 예를 들면 저는 체납이 그래요. 이 체납이라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할 때
물건을 저기 구입을 하는데 지금 돈이 지금 현재 없어서 물건을 지금 예상을 좋습니다. 가져왔어요. 제가 예. 주도권이니까. 예, 아니, 그렇다면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라든가 다른 분이 그랬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예. 것이지. 아니 근데 그걸 이제 근데 모르고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걸 이제 모르고 하니까 이제 예. 우리 저기 지역 우리 이제 유권자가 볼 때는 저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보니까 소식 그걸- 안에 그렇게 나와 있길래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거죠. 알고 얘기를 해야지. 네. 그걸 모르고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지. 그 부분은 더 이상 모르니까 제가 예. 질문 드린 거 예, 아닙니까? 그건 그거는- 예, 질문 답변해 주세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저기 자식이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체납이 됐던 건데 그거는 그 해 바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체납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년도에 된 거가 다 정리되고 세월이 흘렀으면 없는 걸로 그걸 계산해야지. 그럼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체납된 것도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선관위 홈페이지에 예. 소식 근데 안에 그걸 알고 그 금액이 얘기해야지. 체납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궁금은 하죠. 예. 궁금은 하는데 확인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예. 지금 질문을 드린 예, 겁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데 본인이든 가족이든 그 4대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그러한 그 세금 체납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 후보님께서는 지난 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당시 그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앞장서서 지지하셨고 저도 우리 당 후보를 뭐 지지하느라고 추운 겨울에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또 김 후보님께서는 이재명 후보를 앞장서 지지하셨고 찬조 연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면이 좋아서 지지하셨는지요? 그분에 대해서는 지방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지방 행정의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도 잘 해결을 할 걸로 알고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지지하시는 그 마음이 불변인가요? 그렇죠. 같은 당인데.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 내 실화를 공약으로 내고 싶고 우수 의료진을 유치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혹시 그 보건의료원에 몇 개 과가 신설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계획장을 봐서는 8개 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일반의를 몇 명 정도 채용을 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전체가 약 한 78명 정도, 저기에 의사까지 포함해서 아니, 의사만 가지고 얘기입니다. 의사가 지금 현재 약 한 15명 정도? 아니, 앞으로 채용할 그런. 제가? 네. 예, 만약 군수가 되신다면. 제가 곧 한다라고 네. 하면 저는 요 부분은 요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이 여기 됐습니다. 예. 의사들의 연봉이 보통 2억 내지 2.5억입니다. 근데 그 인원을 연봉을 그 정도로다가 많이 하려면 굉장히 이거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는데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김동진 후보 시간에 더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도권 시간입니다. 김동진 후보께서 10분의 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문군 후보자님께서 이제 비방 토론 몇 가지 말씀하시면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17일 우리 TV 토론 때 그 우리 김문군 후보님께서 석연치 않은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난 이후에 석연치 않은 이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밝혀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지난번처럼 답변을 해패지 말고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군 후보님 지난 TV에서 밀실야합이라는 말은 후보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격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공천불복 기자회견을 그분들이 말만 듣고 했다고 하면 혹시 군수가 돼서라도 그 사람의 말에 군정이 혼란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내린 결정이 어렵나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아니, 그 우리 집의 일을 왜 남의 집에서 왈가왈부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마치 유한우 군수님 뭐 대변인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대변이 아니라 저희가 외부에서 같은 당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단양에서 이런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특히 5번 선거 때 이상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제가 상황이 답변을 되겠습니다. 그 30초 쓰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기 10초만 해주세요. 유한우 군수님 정책이 잘못됐다고 출마하신 분인데
그 정책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으면 우리 당이 와서 같이 경선에 참여했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알만큼 10초 알아봤고요. 됐고요.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할게요. 계속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 군수 후보자는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 지지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일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일하시는 분들 군수 후보자는 네.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네. 지지자들의 신뢰를 그냥 저버리고 그냥 책임 전가하는 이러한 말씀은 좀 너무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물론 책임은 다 져야 되겠죠. 네. 그러나 제가 그 바삐 움직이다 보면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지난번 CCS 방송 그 TV 토론을 그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후보자 검증 SNS와 관련된 다른 보도체가 있어서 심각하게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SNS 활용에 취약한 다낭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휴대폰 활용에 그 어려운 어르신들은 후보 검증을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TV 토론회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래도 다낭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무시하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 김동진 후보님께서는 지난 8년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단독 입후보해서 경선이라는 치열한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도 많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 당에서는 그 경선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고 됐고요. 내부 조직도 정비하고 예, 너무 바쁜 시기라서 이제 뭐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됐고 자, 그 김 후보님은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징계를 받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요 상황이 좀 되겠는데요. 그 몇 가지만 좀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2014년도 그 우리 가슴속에 참담한 아픔과 고통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참사를 전 국민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김 후보님 기억나시죠? 네. 김 후보님 2014년 그 당시에 어디서 어떤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나요? 예, 단양군 부군수를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을 연가 휴가, 제한과 모든 공무원은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30초를 쓸 수 있습니까? 잠깐만, 예. 예. 한 그 10초만 해주세요. 그 지침은 제가 여행을 떠난 뒤에 예. 그 당시에 자책인정 과장으로부터 외국에 나간 뒤에 전화를 받고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급거 귀국하는데 제가 항공료 300여만 원을 별도로 부담해서 급거 귀국했습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 그 우리 같은 동창 그 간부 공무원과 함께 그 6일간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뉴스로 보고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죠? 갔다 온 게. 네, 갔다가 저는 2, 3일 전에 예. 도중에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그 여행 간 거 정부의 그 해외 여행 자제 지침을 그 이제 나중에 갔다 와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다녀온 아니, 나중이 아니라 예. 여행을 외국에 나가서 자책인정 과장으로부터 예. 그 연락을 받았다 이러한 이거죠? 지침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갈 때는 그런 지침이 없었고 그 예. 공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냐? 그것도 여행 금지가 아니라 여행 자제라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2, 3일 남기고 제가 급거 귀국했습니다. 항공료 자비로. 그 행정안전부의 그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 여행사에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비자 발급 비용 등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취소와 연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거짓 해명을 해도 도덕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거짓 해명하면 당연히 도덕성의 지적을 받겠죠. 네. 자, 그럼 됐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충청북도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징계를
받으셨나요? 그 징계 그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혐의 없음으로다가 혐의 없으면 예, 무죄가 됐습니다. 됐고요. 근데 잘못 알고 계셨네요, 예. 제가. 김 후보님 잘못 아니. 알고 계셨는데 결국 그 혐의 없음으로 다 무죄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얼마 전 그 김문근 후보가 발송한 선거 홍보 문구에 김동진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불의의 한 그룹이 합쳐서 2대1의 불합리한 게임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본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1년의 과정에서 양심의 법그름 없다고 했는데 법을 무시하고 다낭 국민을 편가르게 해서 날 돕지 않는, 그러면 국민은 불의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까 저한테 얘기하신 부분과 이건 일맥상통한데. 예, 그것은 예. 아까 제가 뭐 밴드 이야기하고 예. 어느 한쪽에 특별한 지원을 하고 저에 대한 비방, 악성 댓글을 쏟아붓는 그런 밴드가 증명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2020년 8월경부터 유사 선거서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의혹 기사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우리 다낭읍 삼봉로 274 1층에 다낭 미래 비전 연구회라고 하는 사단 법인을 창립하고 군수 선거를 대비해 사전 선거 운동 캠프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또 그러한 일을 연구소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다고 하면 어떤 연구를 뭘 어떻게 하셨는지. 네, 연구 예. 많이 했죠. 예. 특별히 우리 단양군의 인구 감소, 그 연도 추계를 아주 상세하게 다 해서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려다가 그까지 못했어. 그 세미나를 못했고, 특히 1972년 8월 19일 시루섬 수해 때 그 과정을 인터뷰하고 두꺼운 책으로다가 거의 완성 직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고, 특히 농정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연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공직선거법 89조를 보면은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합법적인 선거사무소 이외에 연구소, 상담소 또는 기타 명칭을 요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이곳에서 선거대책과 입당원소 교부, 수집 등 사정 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만약 공직선거법 89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 무효까지 될 수 있는 입법행위라고 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은 하신 게 아니죠?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예.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도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셔서 제가 공통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1분 동안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잘 알려진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단양군의 경우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나 문화놀이 시설이 부족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아동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기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 후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이죠? 네, 1분입니다. 예,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문화놀이 시설도 있지만 공공시설에는 드림스타트와 같이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어 대다수 청소년과 아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미소짐에 들어가는 입구에 2023년 완공 예정인 올누님 행복가족센터를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기능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한 일반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음악,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음악제 등 각종 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시설, 예를 들어 농구대 등이 필요하면 생활 주변 공간지를 이용하여 최대한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 김문근 후보 시간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과 아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단양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앞서 나가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요 공약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문화와 놀이시설 역시 아이들이 중요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구는 충북에서 가장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립하였지만은 지속적인 투자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충북 도내에서도 뒤떨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군수가 된다면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겠습니다. 우선 따로 떨어져 운영되고 있는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을 한 곳에 모아 집적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단양구의 중심부인 구 KBS 부지를 개발해서 청소년 문화예술 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자, 두 분 후보의 청소년과 아동 정책까지 들어봤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단양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 후보의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시간이 1분입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 발언의 역순으로 국민의힘 김문근 후보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우리 단양군의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용광로 같은 민심의 뜨거운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 커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 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으로 발목을 잡는 세력이 있습니다. SNS에는 악의적 네거티브가 넘치고 인격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10%에 불과합니다. 국도비 확보에 단양군이 4월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김영환 도지사 후보와 함께 우리 단양군의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단양군수는 비교할수록 김문근입니다. 저 김문근과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진 후보 끝인사 듣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단양군 발전과 미래를 위한 군수가 누가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지역의 발전보다 권력을 위해 잠시 고향에 왔다 다시로 청주로 가버리는 무늬만 단양 사람을 뽑는 선거는 아닙니다. 지방선거의 첫째 덕목은 진실성 있는 사람이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 김동진은 공직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 한결같이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국민들과 약속한 일은 반드시 완수해 온 토종 단양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지역의 청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청년 여러분의 가치가 100% 실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단양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 김동진을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으로 단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단양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청주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50분에는 보은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역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두 분 후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